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배우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내가 사과를 하고 결론은 내 잘못으로 끝나는 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배우자의 비난과 책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거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배우자를 착취하고 조종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토대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지 그 실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권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약점을 잡고 흔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2가지 특징은 함께 관련되어 있어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적인 착취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작은 실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 너는 폭력적인 부모다 라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라고 하며 끊임없이 비난하고 모욕하죠. 결국 상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다른 약점을 노립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직장으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느냐는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으로 인해 상대가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거나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결국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뒤에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이 가난했던 가정환경이나 음주 후 실수와 같은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남들보다 부족하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더 많은 소득을 가져와야 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명의를 이전할 것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자신의 권리인 양 강요합니다. 3번째 특징은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명백한 자기의 잘못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상대방 탓을 합니다. 심지어 외도를 들키고도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외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거나 외도가 발각된 것에 대해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너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남편분이 아내가 두고 간 워치에서 상간남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알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워치에 뜬 메시지를 본 것을 문제 삼아 오히려 내 사생활에 간섭하면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남편분은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엉켜버린 지금의 상황이 모두 내 탓인 것만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을 위한 탈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 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작성한 각서에 속지 마십시오. 강요에 의해 작성된 재산 포기 각서나 비정상적인 합의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녹음, 카카오톡 대화 기록, 기만적인 금전 요구, 가스라이팅이 담긴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나르시시스트와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 무엇을 건드리면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상대방에게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이혼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은 직접 상대방과 상대하여 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직접 상대방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스라이팅이 통하지 않는 제3자를 개입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달리는
살림에 약한 의뢰인들에게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대리인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하게 합니다. 경험상 상대방이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압박하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당하게 찾아야 할 많은 권리를 포기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라는 방패를 세워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 상호간의 양보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양보하기 시작하면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여러 가지 빌미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고민하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률적 방패를 들고 여러분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데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